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국내 개발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시제기 제작 단계로 진입한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열린 한국형 전투기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통해 군 요구 조건을 설계에 모두 반영하고 시제기 제작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CD에 따른 비용 일정 위험 범위 안에서 시제기 제작 등이 가능한지를 공식 확인하는 절차다. 방사청은 공군을 포함한 정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들이 약 390종의 기술 자료를 검토해 군의 요구사항이 설계에 적절히 반영돼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관하는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지금은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사업 착수 이후 3년 9개월간 풍동시험과 주요 개통 모델의 최신화 분야별 설계와 해석 등을 통해 지속해서 형상을 개선해왔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이제 한국형 전투기 개발한 상세 설계 검토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시제기 제작 및 시험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시제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1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것이 방사청의 방침이다. 다음 달 경기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ADX의 실물 크기의 한국형 전투기 모형이 전시될 예정이다. 개발비만 총 발족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TX 사업에는 인도네시아도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시제기 제작 돌입 새로운 도전과제 집념. 아시아경제문제원 기자, 약 8조 원의 돈이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상세 설계 작업을 마치고 시제기 제작 단계로 들어간다. 방위사업청은 24에서 26일 KTX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실시해 군 요구 조건이 설계에 모두 반영되고 시제기 제작 단계로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세 설계 검토 단계는 군의 기능 요구 조건이 상세 설계를 충족하는 초기 제품 규격으로 모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예상 비용 일정 위험 범위 안에서 실제 제작 및 체계 통합 시험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단계를 통과하면서 KTX 사업은 2021년 상반기에 시제 1호기를 출고할 예정이다. 이후 2022년 상반기에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1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관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개발에 착수했다. 2018년 6월 기본 설계를 완료했고 현재는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를 마무리한 뒤 부품 제작을 진행 중이다. 사업 착수부터 3년 9개월에 이르는 현재까지 풍동시험과 주요 개통 모델의 최신화 분야별 설계와 해석 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형상을 개선했다. 지난 5월에는 전투기에 탑재할 능동조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의 시제품 제작 단계에도 돌입했다. 베일에 쌓인 레이더는 전자적 빔제어를 통해 다수의 공대공 공대지 공대의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KTF-FX의 눈으로 불린다. 에이스인 레이더 개발 및 체계 통합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진행 중인 사업이다. 2020년 하반기 시제품이 출고돼 시험 항공기를 활용한 비행시험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2013년부터 KEFX 시제기에 탑재된다. 이번 KEFX 상세 설계 검토 회의에서 공군을 포함한 정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들은 약 390종의 기술 자료를 검토해 군의 요구사항이 설계에 적절히 반영돼 있는지를 확인했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이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상세 설계 검토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시제기 제작 및 시험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군이 만족하는 성능을 가진 한국형 전투기가 전력화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류광수 한국항공한국형 전투기 사업본부장은 체계 개발 착수 이후 상세 설계까지의 산출물을 바탕으로 시제기의 완벽한 품질 보증과 지상 및 비행 시험을 통해 군 요구도를 충족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 개최되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실물 크기의 KTX 모형이 전시된다. 한국형 전투기의 시제기 출고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2017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역사적 난제에 도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금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인도네시아와의 KTX 분담금 협상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돼 체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며 당장 사업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현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누적액이 커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F-X 사업은 40년 이상 운영한 공군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최신형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도 자국에 낙후된 전투기 교체를 위해 사업에 참여했다. KTX 사업비는 한국 정부 60%, 한국항공우주산업 20%, 인도네시아 정부 20%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군과 방산업계는 현재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 시제기 제작 및 시험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시제 1호기를 내년 상반기에 출고하고 2021년에는 초도 비행 시험을 시작해 2016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부터 KTX 분담금 지급을 미뤄 올해 4월 말 기준 5천여억 원을 체납했다. 올해 국방예산으로 1,700억 원 상당의 KTX 분담금을 책정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에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4척의 계약금 납입 등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방당국은 전날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안에서 올해 국방예산보다 2천억 원 증액된 119조 3천억 루피아를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9월과 2019년 11월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KTX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보였다며 정해진 분담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X 전투기에 장착될 최강 미사일은 KF-X 전투기에는 밑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사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술적인 이점은 기존 공군이 보유한 AIM-120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큰 것은 알려져 있다. 사실 양자의 공대공 교전 능력 차이는 공대공 교전에서 거의 비교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큰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사 직후 짧은 로켓 모터 작동 시간에 급격하게 축적한 에너지에 의존하여 표적으로 돌입하는 암람 공대공 미사일은 로켓 모터가 고체 연료를 연소하는 도중에는 항력이 추력보다 낮은 조건에서 에너지를 잃지 않고 비행할 수 있으며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속력과 하중 배수 등에 따라서 니즈가 형성된다. 그리고 로켓 모터가 고체 연료를 모두 소모한 후에는 로켓 모터가 작동하면서 축적된 에너지만으로 추력 없이 비행해야 하기 때문에 표적으로 돌입하기 위해서 기동하면서 발생하는 항력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발사 플랫폼과 표적의 교차각이 90도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미사일의 격추 가능 공간 범위가 대폭 감소한다.
이처럼 부스트 단계 이후에도 추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교차각이 큰 표적을 추적하기 위해 미티어 미사일이 기동하면서 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에너지가 유지된다. 표적이 빔기동 또는 브레이크 기동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로켓 모터와 덕티드 엔진으로 추진되는 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교전 공간은 단시간 작동하는 로켓 모터에만 의존하는 미국 안남 프랑스 마커러시아 77보다 월등히 크다. KTX 전투기에 통합되는 AC 레이더의 장점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AC인 레이더가 통합되는 개인 FX 전투기에 미디어가 통합되면 회피기동을 하는 표적에 대한 교전 공간이 대폭 확장된다. 교차각이 큰 표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조건에서 미티어 미사일의 사거리가 로켓 모터에만 의존하는 암람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크다. 미티어 미사일은 암람 미사일과 같은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큰 교전 공간을 갖는 장거리 타격력을 보유한다. 미디어는 부스트 단계에서 부스트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열로 내부의 과잉 연료 가스 발생 원료를 가열해 생성된 가스를 부스트 작동 이후에 덕티드 엔진 연소실로 분사함으로써 농업이 상승한 유입기류와 혼합하여 연소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추력을 생성한다. 과잉 연료 가스를 연소실에 공급하는 공장도 가스 공급 밸브를 통해 제어함으로써 명종 전까지 덕티드 엔진에 공급할 연료가스가 소진되지 않도록 자동 제어한다. 그러므로 표적의 기동을 추적하기 위해 미사일이 기동하더라도 오히려 미사일의 잉여 파워가 남거나 추력이 항력과 동일한 상태가 되어서 고도 속력이 유지되거나 미사일의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높은 고도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미사일의 에너지가 감소하더라도 아예 추력이 없이 관성만으로 비행하는 유도탄보다 마이너스이며 파워로 더욱 약에 진입함으로써 동일한 조건에서 에너지 감소가 더욱 적다. 부스트 단계 이후에는 추력 없이 관성만으로 비행하는 암람 미사일의 경우에는 표적 추적을 위한 기동 상황에서 잉여 파워가 남거나 추력이 항력과 같은 상황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표적 돌입 시의 에너지 차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티어와 암람 미사일 사이의 명중률 차이로 직결된다.